여러분들은 테토인가요? 에겐인가요? 이것을 아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에서 출발하는 테토와 에겐의 성향 차이는 매우 크고 그 때문에 자기개발 방향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신에게 맞는 자기개발 방법을 정확히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자신이 테토인지 에겐인지 알아보는 간단한 성향 테스트 방법과 더불어 테토와 에겐 호르몬 분비량에 따라 달라지는 외형적 특징을 연예인들을 예시로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 테토와 에겐이 각자 어떤 방향의 자기개발을 추구해야 하는지까지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에선 테토와 에겐이라는 말이 들려오지 않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핫한 키워드가 된 이 두 단어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에서 유래한 줄임말이죠. 주로 인터넷에선 리드하고 박력이 넘치고 시원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테토남, 테토녀, 아기자기하고 섬세하고 부드럽고 유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에겐남, 에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자체로만 보면 예전에 쓰이던 상남자나 맞죠. 천상여자, 소녀소녀하다는 표현에서 단지 형태만 달라진 것에 불과하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성향을 구분짓는 에겐, 테토라는 말들이 예전의 혈액형별 성격과 같이 무의미하고 유의거리에 지나지 않는 유행일 뿐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혈액형별 성격 분류 방법이 실제 사람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반영하는 MBTI로 진화했듯이 상남자와 천상여자라는 느낌을 설명했을 뿐인 단어들이 이제는 실제 호르몬에 근거를 두는 분류법으로 바뀐 거죠. 테토와 에겐이라는 분류법이 최소한 과학이라는 기반에 약간이나마 발을 걸치고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니까요. 일단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대표적인 오해부터 풀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두 호르몬은 남성과 여성 호르몬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사실 남성에게도 여성 호르몬이,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성별과 개개인에 따라 달라질 뿐인 거죠. 뒤에서 말하겠지만 남자에게 여성 호르몬이 너무 부족하거나 여자에게 남성 호르몬이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겐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에스트로겐이 일반 남자들보다 많은 경우이며 테토녀의 경우는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는 남성의 사춘기 변화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과 골밀도를 높아지게 만들고 목소리를 굵게 하고 수염과 체모를 증가시킵니다. 턱과 눈썹뼈 등이 자라며 얼굴 윤곽의 선이 굵어지고 어깨가 넓어지는 등의 체형 변화가 테스토스테론으로 인한 것이죠. 동시에 피부의 피지 분비가 늘어나 여드름이 잘 생기고 남성 호르몬이 몸속에서 특정 부위 모낭을 공격하는 물질로 바뀌어 탈모를 유발하게 만들죠. 자신이 테토인지를 알아보려면 일단은 신체적 특징이 얼마나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가지고 체크해야 합니다. 소위 말해 남자다운 골격과 얼굴선, 체모, 목소리 굵기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성분들 중에 테스토스테론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은 넓은 어깨, 팔과 다리의 체모 등으로 그 특징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아는 누구누구는 테토남의 정석 같은 외모를 가졌지만 성격은 완전 에겐남인데 에겐녀의 표본 같은 외모를 하고 테토스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맞습니다. 사람의 성향은 대체로 외모를 따라가지만 분명히 아닌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체적 특징을 확인한 다음에는 성향적 특징을 가지고 스스로가 테토인지 에겐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개발 방법을 적용할 때는 신체적 특징이 아닌 성향적 특징에 따라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테토 성향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격성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그 말은 조금 부족한 표현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설명하는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한 표현은 바로 경쟁심과 자신감이죠. 테스토스테론은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고 싶도록 유혹하는 호르몬입니다. 실제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승부욕이 강하고 서열, 경쟁을 중요시하게 되죠. 반면 에스트로겐으로 인해 나타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몸이 피하지방 축적을 늘려 허벅지나 골반, 상체 주변 곡선이 부드러워지며 남성과 달리 뼈가 두껍게 발달하지 않아 얼굴 윤곽 또한 곡선을 그리게 되고 체모가 비교적 가늘고 적어지며 콜라겐 생성을 유발해 머리카락이 윤기 있어지게 됩니다. 사춘기 시절의 에스트로겐은 뼈 성장판의 다침을 촉진해 키 성장을 멈추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사춘기 여성의 성장이 남성보다 일찍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은 골밀도를 유지시켜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심혈관 건강에도 기여하게 되죠. 에스트로겐의 성향적 특징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온화함과 배려심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뇌에서 감정을 안정시키고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에 관여하게 되죠. 한 연구에 따르면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활성화가 두뇌의 친사회적 화학물질 분비를 자극하여 감정적 공감 능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겐형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섬세하고 남의 감정에 민감해 배려심이 높은 경우가 많죠. 또한 다정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경쟁보다는 협력과 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아까 남성과 여성 모두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을 갖고 있으며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남성이 만약 에스트로겐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면 뼈가 약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나 혈관 확장에 문제가 생겨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심지어 혈관이 뻣뻣해지고 내피 기능이 떨어져서 발기부전이 생기기도 하죠. 반면 여성이 테스토스테론이 지나치게 부족하게 되면 만성적인 피로감과 무기력이 증가하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인 브레인 포그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욕 감소가 일어나 성적 흥분 반응이 줄어들고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여 체력이 떨어지게 되며 골밀도에 관여하는 건 에스트로겐이지만 근육이 사라져 뼈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 결과적으로 뼈 밀도를 약화시키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감과 의욕상실을 겪으며 기초대사량이 저하되어 살이 더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테토 성향인지 에겐 성향인지를 알아보는 질문지를 드려볼게요. 테토 체크리스트 10문항, 에겐 체크리스트 10문항을 드릴 텐데 각각의 질문지에서 얘가 몇 개나 되는지를 적어두세요. 테토 체크리스트 1. 나는 하찮은 게임이나 경쟁에서도 지면 화가 난다. 2.
험해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3. 목표를 정하면 다른 걸 제쳐두고 달려드는 편이다. 4. 내 의견이 무시되면 쉽게 참지 못하고 강하게 표현한다. 5.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다는 경쟁심이 강하다. 6.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사람 앞에서도 두려움보단 호기심이 앞선다. 7. 감정이 올라오면 말이나 행동이 먼저 튀어나오는 편이다. 8. 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거나 리더 자리에 끌려가는 일이 많다. 9.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편이다. 10. 스트레스가 쌓이면 운동 행동으로 푸는 경우가 많다. 에겐 체크리스트. 1. 남이 상처받을까 봐 말을 아끼는 편이다. 2. 다툼이 생기면 화해시키거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다. 3. 내 일보다 주변 사람 기분을 우선시할 때가 많다. 4. 친구나 동료가 힘들어하면 내 일처럼 공감한다. 5. 낯선 모임에서도 먼저 분위기를 맞추고 배려하는 편이다. 6. 갈등 상황을 피하려고 양보하는 경우가 많다. 7.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기분에 따라 하루 컨디션이 달라진다. 8.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기 힘들다. 9. 경쟁보다는 협력할 때 동기부여가 더 잘 된다. 10. 스트레스가 쌓이면 대화 공감 휴식으로 푼다. 이제 결과를 판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테토형 점수가 에겐형보다 4점 이상 높다. 당신은 강한 테토형 인간입니다. 에겐형 점수가 테토형보다 4점 이상 높다면 당신은 강한 에겐형 인간이죠. 두 체크리스트의 점수 차이가 2점에서 3점 내외라면 테토 성향이 있다, 에겐 성향이 있다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점수 차이가 1점 내외라면 테토와 에겐이 균형을 갖추고 있는 중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 결과를 토대로 테토와 에겐에 맞는 자기개발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재미로 테토와 에겐 비율에 따라 어떤 외형을 갖게 되는지 연예인들을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자기개발 방법으로 넘어가시고 싶으시면 영상 설명란의 타임라인을 따라 스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외모로 추정하는 테토에겐 판별법을 알아두면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성격을 파악하기 전에 외모만으로 테토와 에겐 비율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재미로 하는 예측일 뿐이라는 점 잊으시면 안 돼요. 일단 테토와 에겐 비율로 나타날 수 있는 외모의 가지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테토와 에겐 수치가 모두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테토와 에겐이 가지는 특징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굵직한 골격과 큰 뼈대, 강한 인상과 많은 근육량. 하지만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인해 지방 역시 많은 편이며 얼굴 윤곽이나 몸의 라인이 부드러운, 덩치는 큰데 라인은 부드러운 형태의 외모를 갖게 됩니다. 바로 강호동 씨 같은 외모가 테토와 에겐 수치가 모두 높은 사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둘째, 테토 수치는 높고 에겐 수치는 낮거나 정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테토형 인간입니다. 김종국, 과정우, 차승원 같은 각지고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에 강인한 근육을 가진 분들이죠. 해외 배우로는 제이슨 모모와 휴잭맨, 크리스 햄스워스 같은 분들이 있겠네요. 셋째, 에겐 수치가 높고 테토 수치는 낮거나 정상인 사람. 이런 사람 역시 우리가 겉모습으로 알아보기 쉬운 에겐형 인간이죠. 국내에서는 한채영이나 김혜수 같은 곡선미가 뚜렷하고 엘리자베스 올슨, 앤 해서웨이 같은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테토와 에겐 수치가 모두 낮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남성과 여성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특징들보다는 사춘기가 오기 전 경계선에 서 있는 듯한 아이와 같은 이미지를 띠게 됩니다. 체구가 작은 분들이 많고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특징이 아닌 약간은 밋밋한 외모를 갖게 되기 때문에 사실 연예인들 중에선 이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대신 다른 유명인 중에 찾아내라면 전청조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호르몬 성향에 따른 자기개발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테토형 인간을 위한 자기개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경쟁심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테토형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이 경쟁 욕구가 폭력성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말 치열한 경쟁에서 다른 회사를 합병시키며 회사를 성장시킨 CEO와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의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범죄자의 테토 수치를 측정한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한쪽은 그 경쟁심을 사회에서 용인되는 방식으로 발휘했고 다른 쪽은 그냥 본능에 가까운 폭력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내보인 거죠. 실제로 어떤 실험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을 투여받은 사람들이 협상 게임에서 오히려 공정한 제안을 더 많이 하는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테토 호르몬이 상황에 따라 공격성 대신 정의감으로도 발현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스포츠나 운동을 통해 기록 경신에 도전하거나 업무에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성과 경쟁을 즐기는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리더십과 팀워크를 기르는 겁니다. 테토형은 그 욕구 탓에 필연적으로 리더의 자리에 자주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리더로서 적절한 행동과 팀의 마찰을 해결하며 이끄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손쉽게 폭력으로 팀원들을 누르고 혼자 억지로 팀을 끌고 가는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겠죠. 대학교 조별 과제에서 조장 자리를 자처하거나 인터넷 소모임을 만들어 사람들을 이끄는 연습을 하면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감정 조절 및 공감을 연습하는 겁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높으면 순간적인 분노나 충동이 치솟기 쉽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같은 마음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시면 좋습니다. 사이코패스들조차 훈련을 통해 사회화가 되면 실제로는 남들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들을 존중하며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죠. 테토형 인간의 단점인 충동과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그들의 장점인 리더십을 더욱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감정이 풍부한 친한 친구가 있다면 자신에게 상처받거나 섭섭했던 순간들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그런 상황에 자신이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았겠냐는 식으로 피드백을 받으세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머리로 알고 있으면 충동적인 행동과 판단에 앞서 분명한 브레이크가 됩니다. 네 번째는 장기적 관점을 기르는 겁니다. 테토 호르몬은 눈앞의 승리에 몰입하는 경향을 가져오는데 이럴 때 미래를 내다보는 연습이 그 자체로 훌륭한 충동 억제 훈련이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나 어떤 말을 내뱉고 싶을 때 6시간 뒤에 하자, 하루만 참았다 하자 같은 딜레이 기법을 활용해보세요.
이런 방식은 자신의 결정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테토형 특유의 높은 추진력이 성급함이 아닌 지혜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는 애견형 인간을 위한 자기개발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겁니다. 애견형 인간은 겸손하고 조용한 스타일이 많아 은연중에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작은 도전 과제를 세우고 그 과제의 레벨을 점점 올려 작은 성공을 경험하며 자신감을 쌓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먼저 의견 건의하기, 반박당하더라도 재반박할 논리를 딱 하나만 미리 생각해가기 같은 것들이죠. 이런 도전을 꾸준히 해나가면 자신감이 스노볼처럼 커져 나중에는 모임이나 자기 주변 사람들의 큰 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요구에 대해 싫어요 라고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배려심이 가득한 애견형 인간은 정작 자신의 의견이나 욕구를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준은 자기가 설정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점심시간 때 다 같이 밥을 먹을 때 나는 어제와 같은 메뉴는 절대 먹지 않겠다 같은 것들이죠. 이런 기준을 정할 때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들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지만 애견형 인간이시라면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다는 해석도 조금 넓게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보통은 충분히 주장할 만한 것인데도 남에게 피해준다고 생각해서 움츠러들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 번째는 일부러 작은 실패를 경험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애견형 인간은 안전지대를 선호해 모험이나 갈등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피하기만 해서는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죠. 어떤 과제나 시도를 할 때 실패했을 때의 감정과 감각이 너무나 나쁜 경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런 시도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어떤 간단한 과제를 설정하는데 목표를 10번 실패하고 오기 같은 걸로 잡는 겁니다. 쉽게 말해 길 가는 사람에게 폰을 잃어버렸다며 전화 한 통화만 쓰게 해달라는 부탁을 과제로 설정하고 이 부탁을 10번 거절당하는 걸 목표로 하고 시도하는 겁니다. 부탁을 거절당하는 건 일종의 실패이지만 애초에 거절당하는 게 목표였다면 불편한 상황을 10번 맞닥뜨리는 훈련에 성공한 셈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신체 활동과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겁니다. 테토형 역시 너무 과해지면 건강 측면에 문제가 생기지만 테토형이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위기는 보통 충동과 공격성으로 인한 사고의 느낌이고 애견형은 혼자 조용히 움츠러들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스트레스나 감정 변화에 취약해지기 쉬운 특징이 있으므로 근력운동이나 햇볕을 받으며 달리기 같은 방법들이 추천됩니다. 우울증에 가장 좋은 방법이 신체를 힘들게 하는 운동을 하는 거죠. 특히나 근력운동은 체력뿐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약간 늘려줘 자신감 상승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영상을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람은 호르몬의 노예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생각과 신념 또한 호르몬이 달라지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호르몬의 파도 속에서 사람이 순수한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죠. 오늘은 테토와 에겐이라는 호르몬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기개발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기개발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제 채널에 찬물 샤워가 가져다주는 뇌과학적 이점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